자, 저번 시간 문제 1번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자, 자동차 ABC가 달리고 있을 때 이제 옳은 것을 고르면 1번 A와 B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자, B는 20으로 달리고 있고 A는 10으로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A, B 사이의 거리는 멀어질 겁니다. 이게 잘 모르겠는 사람은 VT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B는 20으로 그 다음에 A는 10으로 달리고 있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얘가 이루는 넓이를 말하겠죠. 이 넓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넓이가 넓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니은 B가 관찰할 때 A는 B가 관찰할 때 A는 마이너스 10으로 운동을 하겠죠. 마이너스 10m/s로.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 맞고 C의 속력은 A가 측정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10이니까 A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0으로 보일 거고 B가 측정할 때는 B가 20이니까 마이너스 30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작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2번 특수상대성 이론 계속 보겠습니다. 관찰자 B가 이제 A에 대해서 0.9c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 이때 이제 옳은 것 기읍 빛의 속력은 속력 이거 뭐 뒤에 읽을 거 없이 빛의 속력은 누가 측정하나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읍은 틀렸고 니은 B가 측정할 때 검출기는 0.9의 속력으로 운동한다. 자, B는 0.9c로 달리고 있는데 이제 자기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이 B가 측정할 때는 자기 입장에서는 나머지 배경이 반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겠죠. 자기는 정지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출기가 0.9c로 운동한다 하면 맞고 디귿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A가 측정하면 이렇게 도달을 하겠지만 B가 측정하기에는 이제 저 검출기가 빛이 발사되는 순간과 동시에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B가 측정할 때가 더 짧아지겠죠. A가 더 길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B의 입장에서는 검출기는 계속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A가 측정할 때보다 더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AB의 고유 길이는 L0이고 얘는 0.6C, 0.8C로 운동하고 있다. 이때 관찰자가 측정한 AB의 길이를 한번 보자. 자, 먼저 관찰자 입장에서는 A든 B든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건데 이제 속력이 더 빠른 애가 길이 수축이 그만큼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방향의 길이가 수축이 일어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쪽 방향의 길이 수축이 일어날 겁니다. 길이 수축은 기억해야 될 게 운동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그래서 A는 이 길이는 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B도 마찬가지. 이 길이에 대해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L0가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른 LB가 길이 수축이 가장 많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LA가 중간이 되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뭐 다들 알다시피 물어볼 거는 뻔합니다. 동시성의 상대성 아는지 그 다음에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의 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거니까 이거는 항상 정지한 사람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좀 확실하게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핵 반응식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똑같은 물질 두 개 X가 만나서 이런 애들을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X의 이 중성자 수, 양성자 수 이런 거를 다 질량수랑 양전자 수를 보면은 질량수는 먼저 X는 이제 두 개 더해서 4가 돼야 되겠죠. 얘가 4니까 이쪽에 적어볼까요? 얘 다 더해서 4고 이 양성자 수는 두 개 다 더해서 2개죠. 그러면 이거 X가 두 개가 만나서 그런 거니까 X의 경우에는 이 1이 되겠지. 이 1의 경우에는 중수소에 해당이 되죠. 중수소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중수소 두 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 핵 근데 헬륨 원자 핵은 중성자 두 개, 양성자 두 개겠죠.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은 정확하게는 4, 2 이겁니다. 이게 이제 헬륨 원자 핵입니다. 헬륨 원자 핵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쨌든 수소가 만나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맞고 니은 X의 중성자수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2고 얘 양성자수로 했지? 이 양성자수 얘는 질량수
그래서 질량수는 중성자 더하기 양성자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엔 중성자 수는 1이 돼야 되겠죠. 그게 틀렸고 디귿 핵 반응에서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여기에 3.27 메가볼트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나온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 답은 5번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수소가 나오고 이제 삼중수소도 나오죠. 얘 같은 경우에는 중수소고 얘 같은 경우는 삼중수소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두 개의 차이점은 중성자 수가 결국엔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양성자는 똑같이 다 1입니다. 양성자는 다 1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가 두 개고 얘 같은 경우는 중성자가 하나다. 그래서 중성자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봅시다. 우라늄 원자 핵이 원자 핵 X 어떤 원자 핵 X와 헬륨 원자 핵, 그러니까 이제 양성자가 두 개고 중성자가 두 개, 즉 질량수가 4개인 이런 애를 헬륨 원자 핵입니다. 그 헬륨 원자 핵으로 붕괴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때 이제 또 이런 것을 찾아보면은 결국엔 238 질량수에 그 다음에 양성자 수가 92개인 우라늄이 이제 X와 헬륨 원자 핵으로 나눠질 건데, 그럼 X의 이제 질량수를 보면은 다 더해서 일치가 돼야 되겠죠. 물론 여기 에너지도 나오고요. 얘는 이제 234가 되겠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얘는 90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 X의 중성자 수는 두 개 마찬가지 똑같이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144 맞고 기억 맞고 니은. 전하량은 X. 전하량은 이 얘네들은 다 원자 핵들이잖아. 결국엔 다 플러스를 띠고 있거든. 이 플러스는 결국엔 양성자 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성자 수와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량은 X의 경우에는 이제 그 90이고, 그 다음에 이 헬륨 원자 핵의 경우에는 2니까 그 45배 하면은 맞죠. 그 다음에 디귿. X와 헬륨 원자 핵 질량의 합은 얘 우라늄과 같느냐? 에너지가 발생됐는데 질량이 같을 수가 있나? 얘 질량 결손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질량 결손 때문에. 그래서 우라늄이 더 질량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답은 4번. 그래서 오늘 7문제 풀어볼 겁니다. 2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물론 2교시에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 풀어볼 겁니다. 10번 중성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자, 중성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자핵 밖에서는 이렇게 양성자 어떤 입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미자 이렇게 붕괴된다. 이때 이제 입자 A는 뭔지 모르겠죠? 한번 봅시다. 자, 중성자는 이제 중성자 하나고 양성자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양성자는 뭐지? 양성자는 얘가 양성자 하나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없겠지. 그러니까 질량수는 1이 되겠죠. 양성자 하나니까. 얘는 수소 원자 핵입니다. 수소 원자 핵이 양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소 원자 핵은 이거 딱 하나 있는 거잖아. 여기에 전자 하나 있으니까 이 수소 원자 핵은 딱 양성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어떤 입자 A, 그 다음에 중성미자는 그냥 뭐 다른 입자, 핵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A가 결국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얘는 제로가 되고. 얘네들은 뭐냐면 양성자가 마이너스 1이래. 얘는 전자입니다. 전자. 이거 선생님이랑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봤을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전자 이렇게 쓴다라고 쌤이랑 같이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걸 보시고 하면 입자 A는 결국엔 전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몰라도. 그리고 중성자는 전하를 안 띠잖아. 전하가 중성이잖아. 근데 양성자가 나왔으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A는 굳이 뭐 전자라는 거 모르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음전하를 띠고, 그 다음에 니은 중성자의 질량은 양성자 A 중성미자의 질량 합보다 크다.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중성자의 질량이 더 커야 되겠죠. 디귿. 중성자에 대해 강속으로 가까운 속력으로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중성자의 수명은, 자, 중성자가 생성돼서 붕괴할 때까지 걸리는 고유 시간이 T0래요. 그때 잠시만요. 잠시 후 실습부터 전학후 배움 중심 수업 연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 방송 무시하고 그대로 그냥 계속 합시다. 고유 시간이 t0인데 이것보다 이제 강속에 대해서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할 때는 당연히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중성자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수명은 더 길어져야 되겠죠. 시간 지연 효과에 의해서 수명은 길어져야 되니까 디귿은 틀렸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문제 한다 했으니까 자, 지금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 문제 같이 봅시다. 음극선의 특성. 자, 기읍. 음극선. 음전하를 띄느냐? 플러스로 휘어지는 걸 보니까 음전하를 띄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음극선의 경우에는 전자기파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장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이제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파는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아니다. 전자기파는 빛이다, 빛. 전자의 흐름은 아닙니다. 광자의 흐름이 전자기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음극선이 자기장 내에서 휘어지는 것은 당연히 자기력을 받아서 일 거고, 그래서 기역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교시 두 번째 시간에도 계속해서 7문제 풀어볼 거니까 정리하고 또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